2월 28일,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시의 주거 지역을 공격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이 종료되면서 수도 키예프 중심부에서 몇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지난주 동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 사작전을 수행한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 특히 서방 국가로부터 일련의 제재를 점점 더 많이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1일 여러 전략적 도시에서 전투가 심화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정기적으로 노리는 하르키우 북동부의 슈퍼마켓 인근 살티브카 인근 주택가에서 여러 대의 로켓이 서로 가깝게 폭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위에 따르면 9월 28일 하르키우시에서 발생한 폭격으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도시의 사망자는 지난 며칠간 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3명이 포함됐다. 이후로 테레오프 시장은 텔레그램 계정에서 오늘 우리는 매우 힘든 하루를 보냈다 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이리나 베네딕토바는 하르키우 상황을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페이스북에 미사일이 부엌 창문에 부딪혀 한 여성이 부상당하는 영상을 공유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하르키우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마리우폴로 전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어떤 도시도 점령하지 못했다고 미국 관리가 확인했다. 2월 28일 CNN 기자들은 벨고로드 시 남쪽 국경에서 하르키우 전선을 향해 최소 3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목격했다. 그들은 3개의 발사대와 로켓 트럭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리 간의 회담이 2월 28일 이른 저녁 시간에 끝났을 때 키예프에서 CNN 기자들은 몇 차례의 큰 폭발 소리를 들었고 도시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다. 한편 벨로루시에서의 전투 방지를 위한 회담에서 양측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미케일러 포도약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휴전 및 전투 행동 중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드약 씨는 세부 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양측이 수도로 돌아가 협의를 하고 다음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무실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즉각적인 휴전과 철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결과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시도하게 하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평화로 이어지는 협상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지만 갈등을 완화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재정 지원과 무기 패키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이 될 수 있고 잠재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월 28일 벨로루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미트로 쿨레바는 CNBC에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큐러브 씨는 또한 양국 간의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많은 비디오는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프의 주거 지역이 2월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협상 중에 로켓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NN에 따르면 비디오 영상에는 슈퍼마켓 근처 하르키우 북동부의 살티브카 서트크 지역 주거 지역에서 여러 개의 로켓이 함께 폭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르키우 시위에 따르면 최근 폭격으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정부는 부상자들이 군인 15명과 민간인 16명이라고 밝혔다. 런던에 기반을 둔 국방 전문가이자 왕립국방안보연구소의 연구원인 댄 캐스트는 소셜미디어의 이미지가 다연장 로켓을 사용한 공격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안톤 게라시첸코의 고문은 하르키우가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폭격을 당한 직후 악몽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며칠간 하르키우 시위에는 군인 20명과 군인 2명과 민간인 5명을 포함하여 7명이 사망하는 등 4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벨로루시 민스크 대사관에서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비필수 외교 직원이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모스크바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편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금융기관 자산 동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캐스 씨에 따르면 스위스가 오랫동안 중립적 지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중립은 1815년 이래 스위스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날카롭게 반응한 러시아는 러시아 항공기의 출입을 금지한 36개국과 영토의 항공기에 대한 영공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운송청 로제비스의 은 2월 28일 이것이 국제법 규칙에 따른다고 확인했다.